예, 오늘은 9월 26일입니다. 9월 26일 목요일 무스TV 서정구 대표 무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리겠지만은 환절기에 감기 그리고 몸살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또 한 번 더 날씨가 추워지면 뭐 감기라든지 또 코로나가 재확산이 될 수가 있겠죠. 어쨌든 건강이 최고입니다. 건강 잘 유의하시고요. 건강해야 행복도 할 수 있죠. 그죠? 어쨌든 일교차가 너무 심하니까 환절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코스피, 코스피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코스피가 오늘 굉장히 많이 올랐죠. 2.90%, 75.25%포인트가 올랐습니다. 삼성전자의 아무래도 코스피가 이렇게 많이 오를 때는 삼성전자의 위력이 충분히 공유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어쨌든 금리 인하 이후에 9월 18일 미국 금리 인하 이후에 주가가 이렇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이런 말씀들 하실 거예요. 코스피는 잘 올라가는데 왜 내 종목은 안 올라가느냐. 그래서 종목의 선택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죠? 떨어질 땐 다 같이 떨어졌다가 투매가 나왔을 때 내 종목은 올라가질 않는다. 그게 바로 종목의 선택에 이제 오류를 범한 거죠. 그죠? 그래서 늘 제가 100번, 뭐 수백 번, 수천 번 말씀을 드리지만 기업의 어떤 재무제표를 기반으로 한 안정 수익 성장성을 반드시 확인하고 투자를 하셔야 된다. 그래야만이 그 기업이 지금 현재가 저평가 상태인지 아니면 고평가 상태인지를 분석을 하고 매수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어차피 주식 투자는 저가의 매수에서 고가의 매도를 하는 겁니다. 그죠? 자, 그렇게 해서 그 차익을 실현을 하는 것이 주식 투자의 가장 기본이라고 할 수 있죠. 그죠? 물론 뭐 배당을 목표로 하는 거는 당연한 겁니다. 그죠? 코스피가 그 정도로 올랐고요. 코스닥도요, 만만치 않게 올랐습니다. 투매가 나오기 전 요 단계죠. 그죠? 자, 요 단계까지 다 올라왔어요, 지금. 자, 그런데 왜 내 종목은 안 올라오느냐. 그죠? 참 그게 아이러니컬합니다. 어쨌든 코스피와 코스닥이 2점대 후반만큼 상승을 했습니다. 제가 기대하는 게 일단 810원대까지는 빨리 좀 올라왔으면 좋겠다. 코스닥도 했는데 탄력을 잘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한 번은 또 조정은 오겠죠. 여러분, 조정은 올 건데 조정이 와서 좀 떨어지더라도 이전에 뭐 하락치, 그죠? 거기까지는 안 떨어지겠죠. 요 금액 라인까지는 떨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뭐 제가 신이 아닌 이상, 그죠? 어쨌든 탄력을 받아서 잘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저기서 수익이 나는 소리들이 들리고 있어요. 그러면 바로 제가 예전에 늘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투매가 나올 때는 이건 투매잖아요. 투매. 자, 우리나라 기업의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 던진 겁니다. 투매가 나왔던 거예요. 이 투매가 나왔을 때 내 기업은 아무런 뭐 잘못이 없어요. 근데 투매가 나오니까 다 같이 떨어지는 거죠. 그때는 투매가 나올 때는 절호의 찬스죠. 우리가 매수 보유 중인 그 종목을 추가로 매수할 수 있는 아주 우리가 예상치 못한 찬스가 오는 거죠. 그죠? 그래서 투매는 제자리로 제가 돌아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지금 뭐 투매가 나왔을 자리, 요 자리까지 되돌아왔어요. 그죠? 제가 말씀드린 대로. 투매는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근데 하락장은 다시금 살짝 반등을 하다가 다시 더 떨어집니다. 근데 투매는 제자리로 돌아온다니까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정확하게 지금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조금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코스피도 한번 볼까요? 자, 코스피도 한번 봅시다. 자, 투매가 나왔던 자리가 요 자리잖아요. 그죠? 여기. 자, 근데 요 이전 자리까지 지금 되돌아왔어요. 그죠? 물론 뭐 이 구간도 투매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에 있는 전고점을 돌파하는 투매 자리 2780원대까지는 회복을 충분히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봐집니다. 코스피든 코스닥이든 투매 전 자리로 거의 다 올라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이런 투매장을
경험을 할 때 이렇게 툭 떨어질 때 말이죠. 툭 떨어질 때 차후에 어떤 식으로 주가가 움직이는지 코스피나 코스닥 차트를 보면서 여러분들 이제는 머리 뇌리 속에 집어넣어야 됩니다. 다음에 또 이런 투매가 또 오겠죠. 그죠? 예, 또 투자를 하다 보면 그럴 때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응을 할지를 지금 이 시간에서 기억을 해 주셔야 된다. 그래야 다음에 또 똑같은 실수를 하지 않고요. 실패를 범하지 않는 겁니다. 자, 그래서 꼭 기억들을 하시기를 제가 권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것은 뭐냐면 주식 투자와 관련되어 있는 세금을 한번, 세금 관계를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주식 투자하면 여러분들이 생각나는 세금이 뭐가 있어요? 당연히 그렇죠. 맨 처음 떠올라야 되는 게 정권거래세입니다. 이 정권거래세는 말 그대로 정권 주식을 사고 팔 때 거래가 일어나는 건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정권거래세 과세 대상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매도한 사람입니다. 매도. 그러니까 우리가 매수할 때는 정권거래세를 내지를 않는다는 거죠. 근데 상대방에서 누군가는 팔았을 거 아니에요. 그죠? 판 사람이 정권거래세를 부과를 받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매수를 했다가, 그죠? 오랜 시간이 지나서 내가 수익이 몇십 프로, 몇백 프로 났다? 그러면 금액이 커졌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 거래 금액으로 정권거래세를 부과를 하거든요. 즉 말하자면 내가 100만원에 매수를 했다가 1000만원에 매도를 했어요. 그러면 1000만원 매도할 때 그때 세금을 부과를 하는 거고, 1000만원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를 하는 거죠. 아시겠죠? 매도 금액에. 그러면 대표님 100만원을 구입해서 내가 손절을 내가 60만원에 팔았다. 그러면 그것도 정권거래세를 냅니다. 정권거래세는 매도하면은 냅니다. 근데 내가 손실을 봤잖아요. 그건 자본소득이니까 그거하고 관련이 없이 거래를 할 때 내는 세금이기 때문에, 손절을 한다 그럼 60만원에 팔았다 그럼 60만원에 해당하는 정권거래세를 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 이제는 확실하게 이제 머릿속에 정리를 한번 해보자는 거죠. 정권거래세는 매수인이 내는 게 아니라 매도할 당시에 내는데, 그 금액이 손실이든 이익이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매도하는 금액에 따라서 그냥 세금을 부과를 받는다는 거죠. 이게 바로 정권거래세입니다. 정권거래세.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가 일단은 수익에서는 조금 차감이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정권거래세, 그리고 배당금을 받으면 배당소득세, 그리고 일정 금액이 2천만원, 연간 배당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게 되면 세금을 15.4%, 그러니까 14%와 주민세 1.4%를 합쳐서 15.4%인데, 이 15.4%를 원천징수를 당해요. 즉 배당금 받을 때 그 세금을 떼고 받는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받았던 배당금액, 원천세 떼기 전에, 원천징 15.4%를 떼기 전에 총 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게 되면,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하게 되면 다음해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또 신고를 또 해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배당금을 받을 때 또 세금을 떼고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자, 그럼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는 우리가 배당금을 받을 때 뗀 그 세금은 빼고 납부를 하게 되는 거죠. 예, 그게 바로 종합소득세입니다. 그래서 종합소득세는 배당 총 수령액이 아니라, 그러니까 세금을 떼고 입금되는 금액이 아니라 배당 받는 금액, 세금을 떼기 전 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할 때는 익년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또 신고를 해야 되죠. 자, 그리고 그 다음이 바로 양도소득세인데요. 이 양도소득세는 뭐냐면, 불특정 다수가 해당 사항이 없어요. 대한민국 지금 주식투자 계좌가 대략 한 1400만 개 정도가 되거든요. 1400만 개 중에서 이 양도세 정도를 과세를 받을 정도의 계좌 수는 대략 한 14만 개에 해당합니다. 즉 말하면 1%죠. 1%. 그 정도에 해당하는데, 예를 들어서 나중에 우리가 바로 설명을 드리겠지만, 예를 들어서 코스피 시가총액 1%, 코스닥 2%, 또는 시가총액 50억, 이런 이상의 금액을 매도를 했을 때, 매매 차익이 났을 때, 그때가 바로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입니다. 그 이상의 금액으로 거래를 하고요. 적절한 소득이 발생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부과를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예전부터 하고 있습니다. 양도소득세는. 근데 우리가 코스피 그 회사 지분 1%를 보유한다. 그거는 굉장한 금액이 있어야 되겠죠. 그죠?
물론 뭐 작은 기업은 그래도 작은 기업도 뭐 수십억 할 겁니다. 그죠? 그리고 총 시가총액이 일단 50억이 넘으면 일단 양도소득세는 부과를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현재까지 그런 경험이 없어서 그렇겠죠. 그리고 지금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는 금융투자소득세, 줄여서 금투세라고 그러죠. 자, 그래서 이 금투세 때문에 말이 많아서 제가 오늘 방송은 이 세금 관계를 한번 정리를 해드리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여러분들과 지금 함께 하고 있습니다. 먼저 증권거래세입니다. 제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증권거래세는 내가 파는 금액에 매도할 당시에 부과를 하는 세금입니다. 매도할 당시에. 그래서 내가 취득한 금액보다 비싸게 팔든, 즉 수익이 나든, 또는 손절을 하든, 손실을 보고요, 손절을 하든, 그와 상관없이 매도 금액에 일정 세율을 적용시켜서 세금을 부과를 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그러니까 이익이든 손실이든 상관없다는 거죠. 매도하면은 세금을 낸다. 그게 증권거래세인데, 지금 이 증권거래세가 코스피와 코스닥이 사실 조금 다릅니다. 다른데 결과적으로는 거의 똑같아요. 그러니까 증권거래세가 0.03%인데 농특세가 또 0.015%가 포함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세금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생각을 할 때는 그냥 0.18%다. 대략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코스피든 코스닥이든. 우리가 뭐 세금 전문가가 여러분들이 될 건 아니니까, 그죠? 자, 그러니까 대략 0.18%의 세금을 부과를 한다.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근데 내년에는 일단 증권거래세는 코스피는 없어집니다. 없어지는데 농어촌 특별세가 0.15%가 있거든요. 코스닥은 0.15%. 그럼 결국은 뭡니까? 코스피든 코스닥이든 올해는 0.18%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내년부터는 0.15%, 0.03%가 떨어지죠. 그죠? 예, 그렇게 지금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인하하는 걸로. 뭐 밋밋하지만 큰 금액을 거래를 하시는 분들한테는 뭐 나름 좀 차이가 있겠죠. 그죠? 대략 한 뭐 15% 정도의 절세 효과, 원래 내는 증권거래세 15% 정도를 절세하는 그런 효과가 있을 겁니다. 예, 그게 바로 뭐 증권거래세입니다. 정리 한 번만 더 해볼까요? 증권거래세는 어쨌든 내가 매수한 가격보다 매수를 해서 그 종목을 매도를 할 때 이익을 보고 매도를 하든 손실을 보고 손절을 하든 매도되는 금액에 올해는 얼마예요? 0.18%, 내년에는 0.15%가 세금으로 부과가 되는데 이것을 우리는 증권거래세라고 합니다. 우리가 매도를 하게 되면 증권사에서 알아서 세금을 징수해 가버립니다. 아시겠죠? 예, 그게 바로 증권거래세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우리가 이야기해야 될 게 배당소득세입니다. 우리가 배당금을 받으면 예를 들어서 100만원의 배당금을 받는다. 자, 그러면 배당소득세가 일단 14%를 뗍니다. 14%를 떼거든요. 그럼 14만원을 떼게 되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 모든 대한민국의 소득세는 그 금액의 10%의 주민세를 뗍니다. 그러니까 배당소득세가 14%였으니까 주민세는 그 금액의 10%인 1.4%를 또 떼는 거죠. 그러면 배당소득세 14%와 주민세 1.4%에서 15.4%, 즉 100만원의 배당금을 받으면 15.4%인 15만 4천원을 뺀 84만 6천원이 입금이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납세 의무가 다 끝난 겁니다. 세금을 다 납부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좌에 입금되는 배당금은 세금 정리가 다 끝난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 100% 여러분들이 정확한 세금을 내는 거죠. 예, 그래서 배당금 100만원 나오는 데에서 100만원을 예상하시면 안 되죠. 세금 주민세 포함 15.4%를 떼고 입금이 될 것이다. 요걸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100만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되죠. 그죠? 자, 그런데 우리는 별도로 세금 신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배당금을 받을 때 그 세금을 떼서 증권사가 그 금액을 모아서 다음 달 10일 날 세금을 자기들이 신고와 납부를 합니다. 어머, 이 핸드폰이 이걸 안 껐네요. 자, 무음으로 하고요. 예,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용어도 잠시 알아놓을까요? 증권사에서는 배당금을 지급을 할 때, 그죠? 회사로부터 기회를 공유를 받아서 배당
소득 대상자한테 배당금을 지급을 할 때 세금을 떼고 준다고 그랬잖아요. 떼고 주는 거. 이 행위를 우리는 원천 징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뭐 세법 공부하는 건 아니고 오늘은 뭐 주식 관련해서 이제 공부를 하는 거니까 세법 전문가가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자, 근데 대표님, 그러면 나는 배당금 받을 때마다 세금을 떼고 받는 거니까 나는 세금 걱정 전혀 안 해도 되겠네요. 라고 말씀하실 수가 있는데, 그 배당금, 아까 100만 원이라고 그랬잖아요. 100만 원에서 15.4% 뗀 84만 6천 원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100만 원, 우리가 세금을 떼기 전 금액 100만 원이 연간 2천만 원이 초과하잖아요. 그러면 세금도 매번 배당금을 받을 때마다 15.4%를 떼지만, 그 다음 연도, 내년, 그러니까 임년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 연도 5월 말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또 해야 됩니다. 그러면 내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 올해 내가 배당금을 받으면서 세금을 뗐던 거, 15.4%를 뗀 거 다 합쳐가지고요. 그 세금만큼은 빼고 납부를 하는 거죠. 오히려 환급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요. 세금 구조가 그래요. 그래서 2천만 원 이상이 되면 종합과세를 한다, 이렇게 표현을 씁니다. 이 종합과세가 아무래도 조금 불리합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합산이 되거든요. 소득금액이 합산이 돼요. 그럼 내가 실질적으로 근로자인데 직장 생활을 하면서 내가 연간 뭐 한 5천만 원을 번단 말이에요. 벌어요. 자, 그러면 대략 24% 정도가 세금이 부과가 됩니다. 그럼 5천만 원이면 대략 한 1200만 원. 근데 1200만 원에서 누진 공제가 576만 원 정도 되니까, 예, 그 금액을 빼고 1200에서 대략 뭐 576만 원, 그죠? 빼면은 납부할 금액이 대략 624만 원 정도 되거든요. 연봉 5천만 원이면 대략입니다. 대략 연봉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연봉이 아니라 우리가 뭐 급여를 받으면 그 급여에서 기본 공제, 뭐 각각 소득 공제, 그리고 뭐 각종 뭐 공제를 해주는 게 있어요. 그죠? 그 공제를 뺀 금액, 뭐 근로소득 공제라든지 기본 공제라든지 장애인 공제, 경로우대 공제, 또 뭐 자녀 양육비 공제, 이런 공제를 빼고 남는 금액이 5천만 원인, 이 5천만 원이 초과하게 되면 24%의 세금을 뗍니다. 즉 말하자면 그래서 대략 한 1200만 원인데 누진 공제 576만 원 정도를 빼면요, 실질적으로 납부하는 금액은 624만 원에 주민세 62만 4천 원. 예, 그 정도 세금을 납부를 하게 되거든요. 과세 표준이 5천만 원을 초과하려고 그러면 보통 뭐 연봉은 8천만 원 정도가 돼야 될 겁니다. 이것저것 빼고 5천만 원이니까. 자, 근데 이 5천만 원에다가 만약에 말이죠, 내가 배당소득을 받은 게 한 4천만 원 받았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그 5천만 원에서 플러스 배당소득 4천만 원을 플러스해요. 그럼 총 금액이 9천만 원이 되겠죠. 이게 종합소득 금액이거든요. 그럼 이 9천만 원, 8,800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 35%의 세금을 부과를 받습니다. 즉 아까 5천만 원 초과할 때는 좀 전에 24%였잖아요. 근데 8,800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 35%의 세금을 부과를 하거든요. 그럼 11%가 더 올라가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 종합소득, 그러니까 배당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 기존에 다른 소득이 있다면 포함이 돼요. 근데 기존 소득이 있을 때는 포함이 되는데 기존에 배당금을 받을 때는 15.4%만 세금을 납부했잖아요. 그쵸? 자, 그런데 이게 종합소득 금액으로 들어가면 15.4% 주민세 포함입니다. 주민세 포함이 15.4%고 배당소득세는 14%인데 14%를 적용을 받는데 종합소득일 때는 35%로 바뀔 수가 있는, 즉 20% 정도가 21%가 더 증가하는 그런 세금을 부과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뭐 배당금이 많으면 뭐 어차피 소득이 많으니까 세금을 많이 낸다고 그러지만 세율이 그렇게 급격하게 올라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배당금은 2천만 원까지는 14%의 세금만 내면 되는데 2천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 다른 타 소득이 있는 경우 합산을 해서 다시금 소득세를 계산을 해서 추가로 납부해야 될 금액이 있다면요, 또 추가로 더 납부를 해야 됩니다. 이 배당 소득에 대해서도. 일반적으로 종합소득세는 뭐 이자소득, 여러분들 금융기관을 통해서 뭐 정기예금 이자라든지 각종 이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 이자와 배당소득,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그리고 사업을 하는 사업을 하는 분들은 사업소득, 그리고 근로자들은 근로소득, 연금을 받고 생활하시는 연금소득, 그리고 우리가 뭐
일시적으로 소득이 생기는, 뭐 복권 당첨이 대표적인 예입니다만, 복권 같은 거 받으면 기타 소득이라는 게 있어요. 자, 이런 기타 소득까지 다 포함하는 게 종합소득입니다. 이 소득은 다 합쳐요. 다 합쳐가지고 세금을 부과를 하는 거죠. 다 합치니까 금액이 커지겠죠, 그죠? 아무래도. 근데 그 금액이 커지면 어떻게 됩니까? 세율이 올라가요. 그러니까 추가로 부담해야 될 세금이 많아지는 거죠. 물론 뭐 건강보험이나 국민연금도 물론 뭐 사업소득에 뭐 준하는 거지만 연계되어서 더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배당소득은 이와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봐야 될, 우리가 첫 번째 정권거래세를 받고, 두 번째 이제는 배당소득세를 받는데, 세 번째는 양도소득세가 있습니다. 양도소득세는요,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는, 그죠? 세금 부과 대상이 거의 아닙니다. 양도소득세는 말 그대로 양도할 때 소득이 생겨야 돼요. 즉 말하자면 10만원에 내가 주식을 구입을 했어요. 매수를 했는데 13만원에 매도를 할 수도 있고, 손절을 해서 8만원에 매도를 할 수 있어요. 근데 10만원에 매수를 해서 13만원에 매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3만원만큼 뭐가 생기죠? 소득이 생기죠. 이익을 받잖아요. 그러면 그 13만원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10만원에서 13만원 올랐으니까 3만원만큼 소득이 발생했다. 그럼 그 3만원에 세금을 부과하는 게 바로 양도소득입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10만원인데 8만원에 팔았어요. 일명 손절을 하신 거죠. 자, 그럴 때는 오히려 손실을 받잖아요. 그 손실을 보는 부분에 대해서는 세금이 없다. 이게 양도소득세입니다. 즉 말하자면 양도소득세는, 그죠? 양도소득세는 내가 매수한 가격보다 매도한 가격이 커서 소득이 발생했을 때 부과되는 세금이 양도소득세예요. 소득세. 소득이라는 것은 돈이 남아야 되잖아요. 그럼 손실을 보고 판매를 했을 때는, 매도를 했을 때는 당연히 세금이 부과가 되지를 않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요, 우리 국내 주식인 경우에는 이 차이가 나는 거 있잖아요. 조금 전에 10만원에서 13만원에 팔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3만원만큼 차이가 났잖아요. 그죠? 그 차익이 3억 이하면 20%를 부과를 받고요. 3억을 초과하면 25%의 양도소득세가 나옵니다. 예. 근데 여러분들은 사실은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게 뭐냐면, 이건 좀 슬픈 이야기인데, 양도소득세를, 지금 현재 양도소득세를 일반적으로 비상장 주식이 있잖아요. 상장되지 않은 그런 법인기업의 주식을 양도할 때는 양도소득세를 무조건 냅니다. 무조건 내는데 비상장 기업은.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주식 투자하는 것은 코스피, 코스닥 기업 중에서 투자를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상장되어 있는 기업이잖아요. 이런 상장되어 있는 기업은요, 세법상에 대주주일 때만 양도소득세와 과세가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뭐 대주주 항목에 들어가려고 그러면 한 종목입니다. 한 종목당 10억원 이상을 보유를 한다. 10억원 이상 보유를 하거나, 또는 코스피 종목일 때는 시가총액 1%, 그리고 코스닥은 2% 이상 보유를 하는 사람에게만 과세가 됩니다. 우리도 세금을 한번 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한 종목당 10억원 보유가 아니라 한 50억 올라가지고 세금 한번, 50억이면 뭐 간단하게 계산하면 12억 5천에 1억 2,500원이니까 13억 8천만원 정도, 13억 7,500만원, 50억 벌었는데, 40억 정도 벌면 10억에 사가지고 50억에 팔아가지고 40억 정도 벌면 세금이 일단 대략 11억, 주민세까지 포함하면, 그러면 순수하게 내 계좌에 입금되는 내 재산은 29억이 되겠죠. 우리 그래도, 그죠? 이런 양도소득세 한번 내보는 게 훨씬 좋을 겁니다. 자, 이게 바로 양도소득세다. 근데 지금은 여러분들은 한 종목당 10억이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10억이 안 되면, 종목당 10억이 안 되면 여러분들이 걱정할 거는 없다. 예, 여기까지 양도소득세였습니다. 예, 정리를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정권거래세, 그 다음 배당소득세, 그죠? 그 다음 양도소득세. 자, 그 다음 우리가 이야기해야 될 부분, 오늘의 이제 이 무방을 하게 된 양도소득세 다음에 이제 종합소득세도 있었죠. 아까 배당소득세 하면서. 자, 그리고 이제 오늘 이렇게 방송을 하게 된 원인인 금융투자소득세입니다. 이 금융투자소득세. 자, 이거는 우리 많은 지금 여당에서는 뭐 정치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여당,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걸 폐지를 해야 된다.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야당에서는 반반이 지금 이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요. 누군가는 금융투자소득세를 시행을 해야 된다고 그러고, 누군가는 시행을 하면 안 된다고 지금 야당에서는 지금 조금 혼란스러운 그런 상황입니다. 엊그제도 말들이 좀 많았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금투세는 일단 차익이 주민세 포함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3억 이하일 때는, 차익이 3억 이하일 때는 금투세는 무조건, 아까 대주주 이런 요건 없이, 대주주 요건 없습니다. 이런 요건 없이 무조건 세금을 20% 부과를 하겠다. 3억 이하일 때는 20%, 주민세까지 하면 22%가 되겠죠. 그 다음에 3억을 초과하게 되면 25%, 주민세까지 2.5% 플러스 하면 27.5%의 세금을 부과를 하겠다. 요렇게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게 금융투자소득세인데, 기본 공제가 있습니다. 주식이나 뭐 이런 펀드 같은 경우에는 5천만원까지는 소득 공제를 해주자. 그리고 비상장 주식이나 해외 주식, 그리고 뭐 선물이나 채권 같은 거 있잖아요. 자, 그 금액에 대해서는 250만원까지 공제를 하는 걸로 지금 결정이 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주식을 한번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해보면, 주식을 투자를 했어요. 근데 내가 5천만원에 매수를 했어요. 매수를 했는데 이 주식이 1억 원이 됐다는 겁니다. 그럼 얼마만큼 돈을 벌었죠? 5천만원만큼 소득이 발생했잖아요. 근데 5천만원까지는 소득 공제를 해주니까 소득은 0이 되죠. 그죠? 5천에서 1억이 되었다가 5천만원 벌었잖아요. 그러면 5천만원을 공제를 해주니까 0원이 되잖아요. 그럼 세금이 없다는 거죠. 즉 말하자면, 연간 여러분들이 주식 매매를 해서 발생하는 소득이 5천만원까지는 세금이 없다. 차익이 수익입니다. 수익이 5천만원까지는 세금이 없고, 그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이, 그러면 예를 들어서 5천만원에 구입을 해가지고요, 2억에 팔았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2억에 팔았다? 그러면 얼마만큼 매매 차익이 있습니까? 1억 5천만원만큼 매매 차익이 발생했잖아요. 자, 근데 그 1억 5천 중에서 5천만원은 빼주겠다. 세금 부과할 때는. 그러면 남는 금액이 1억 아닙니까? 1억. 자, 근데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3억 이하는 몇 프로라고 그랬죠? 20%라고 그랬고, 3억을 초과하면 25%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1억이 지금 1억 5천 중에서 5천만원 뺀 나머지 1억을 3억이 안 되니까 20%를 부과를 한다는 거죠. 그러면 2천만원이에요. 주민세까지 2,200만원이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처음으로 돌아가서 5천에서 2억에 팔았다. 그럼 1억 5천인데 1억 5천에서 원래는 지금 현재로라면 여러분들이 그 금액을 다 가져갑니다. 그런데 이제는 2,200만원을 빼고 가져간다는 거죠. 즉 말하자면 1억 2,800만원을 수령할 수 있다. 원래는 1억 5천을 수령해야 되는데, 이게 바로 지금 금투세입니다. 자, 그러면 대표님, 우리는 사실은 뭐 투자 금액도 적고, 또는 실질적으로 저 정도만큼 지금 저 정도 소득이 발생할 만큼 투자 금액이 크진 않는데 우리는 상관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 돈 있는 사람이 세금을 부과를 하겠네요.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대한민국의 투자자 1,400만 명 중에서 대략 한 1%, 14만 명이 이 금투세 해당 사항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 이렇게 뉴스에서 발표를 했거든요. 언론에서. 자, 그런데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대한민국 1%가 아니라 투자자 1%인, 즉 말하자면 소득금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그 대상자가 1%, 14만 명 정도가 되는데, 그 14만 명은 실질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우리 세금 대상은 되지만 이 사람들은 우리보다는 투자금액이 많아요. 금액이 크겠죠. 그죠? 그렇다면 아무래도 이 코스피나 코스닥 시장에 이런 큰 손들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만약에 이 사람들이 세금 문제로 만약에 주식시장에서 이탈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금융시장이 어떻게 돼요? 주식시장이 붕괴가 되는 거죠. 근데 지금 많은 포럼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멍청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아니 1,400만 중에서 1% 14만 명만 세금 부과 대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사람들이 14만 명이 어마어마한 돈을 가지고 있을 거잖아요. 그죠? 그럼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나가버리면
나 시장에서 이탈을 하거나 다른 쪽으로 투자를 해버리면 주식시장이 붕괴가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주가가 어떻게 됩니까? 꼬로박는 거죠. 여러분들은 그래요. 세금은 안 내도 돼요. 근데 그 큰 손들이 주식시장에서 이탈을 해버리면 주식시장이 붕괴가 된다니까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가만히 앉아서 손실을 기록하게 되죠. 자, 그러니까 엊그제입니까? 야당에서는 엄청난 말실수를 하나 한 게 있어요. 뭐냐면 이거 정치 이야기 아닙니다. 무슨 말실수를 했냐면 인버스 사면 되지 않느냐 이래요. 주가가 떨어지면 돈을 버는 수익이 나는 구조. 우리 인버스 있죠? 그런 식으로 뭐 말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우리 많은 투자자들한테는 비아냥 그림으로 들렸다는 거죠. 여러분 주식 투자하는 게 죄입니까?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지 않으면 그 많은 기업들이 어떻게 자금을 어떻게 확보를 하죠? 그러면 자금 그 기업들이 사라져 버리면 지금 근로자들이 다 사라져 버리면 경제가 더 힘들어지잖아요. 그쵸? 그러면 다 죽으라는 소리밖에 안 되잖아요. 자, 제가 말씀을 조금 격하게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어떠한 경우에도 금융투자소득세는 지금은 내가 할 것 없이 지금은 이 세금은 폐지가 돼야 되는 게 맞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뭐 주식 투자자라서 더 크게 그렇게 적용되는 거는 맞습니다. 맞는데 여러분들이 부자가 될 기회를 놓쳐버리는 거죠. 여러분들도 나중에 경제적 자유를 얻어서 이제는 소득이 좀 더 크게 난다. 뭐 소득이 많으니까 세금 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게 과도하다는 거죠. 그러면 이 서민들이 부자가 될 기회를 막아버리는 것 중에도 하나의 이유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그 경제적 자유를 얻기보다 문제는요. 우리가 지금 현재 매수한 종목들이 이 금투세가 시작이 돼버리면 이제 시행이 돼버리면 큰 손들이 이제 주식시장에서 이탈을 할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민감도가 굉장히 높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던져버려요. 또 투매가 일어나겠죠. 지금 보시는 화면과 같이 이런 투매가 또 일어날 거예요. 근데 하루 이틀 투매가 발생하는 게 아니에요. 그럴 때는 계속적으로 어마어마하게 떨어질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개미 투자자들 그래요. 금투세 과세 대상 아닌 사람도 어떻게 됩니까? 이로 인해서 손해가 극심하게 이제 손실이 나는 거죠. 요즘 주식시장이 뭐 그렇게 현재까지는 별로 좋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 10%에서 많게는 40% 지금 떨어졌는데 이게 60%, 70%, 80%까지 떨어질 수 있는 게 바로 이 금투세 시행입니다. 왜? 심리가 주저앉아 버리죠. 심리가. 자, 그런데 말도 안 되게 그러면 또 인버스 투자하면 되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비아냥거려요. 떨어지면 돈 버는. 그러면 인버스 투자해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거는 정말 어느 의원이, 어느 국회의원이 말을 했는지는 기억이 안 나고요. 기억이 난다 하더라도 이런 데서 언급은 할 수는 없는데. 어쨌든 그거는 상당히 잘못된 사고방식이다. 제가 이거는 지적을 안 할 수가 없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예? 이 보좌관이나 비서관을 통해서 좀 공부를 하시고요. 자기가 발표를 해야 되겠죠. 그죠? 물론 뭐 금투세를 과세를 해야 된다는 쪽도 무조건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주식시장은 각오를 해야 됩니다. 각오를 해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1그룹, 2그룹으로 지금 나뉘는데 뭐 주식이나 펀드가 1그룹이고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해외 주식, 그죠? 그리고 채권이나 ELS 선물 같은 거는 2그룹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1그룹과 2그룹을 따로 계산해가 합산을 하죠. 합산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3억을 초과하면 20% 주민세까지 포함하면 22%가 되고요. 3억 이하일 때는 3억을 초과하게 되면 금투세 25%와 주민세 2.5% 합쳐서 27.5%가 부과가 되는 것이 바로 금투세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모르겠어요. 지금 사실은요. 이거는 사실은 뭐 주로 그 기업이 아까 우리가 대주주 기준을 이야기했잖아요. 코스피는 1%, 코스닥은 2%, 그리고 개별 한 종목당 시가총액이 아까 양도세 같은 경우에는 10억이라고 그랬잖아요. 요거는 뭐 50억 이상에 해당하는 대주주가 세금 대상이다. 뭐 현재는 그렇다는 거죠. 현재는. 자, 그런데 내년에 시행되면 여기에 해당하는 인원이 대략 한 뭐 1%, 그죠? 1%. 투자자 수를 하면, 왜 1인이 뭐 두 계좌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으니까 투자자 대상으로는 한 2.5%가 해당한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나는 해당 사항이 없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런 식으로 미시적으로 보아야 될 게 아니라, 그러면 외국인들도 어떻게 됩니까? 우리 한국 시장에 큰 돈들이 들어와요. 외국인들이 돈이 크잖아요. 그죠?
그럼 그 사람들도 원천징수 이제 다 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외국인들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 한국 시장에서 매력이 떨어지니까 이탈을 하게 되겠죠? 이탈을 합니다. 그럼 이탈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코스피나 코스닥이 더 붕괴가 되겠죠. 우리나라의 큰 손들도 굳이 우리나라에 투자할 필요 없잖아요. 외국 시장에 투자를 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더 안전한 미국 시장이나 뭐 이런 데 투자를 하지 않겠습니까? 늘 우상향을 배반하지 않았던 미국 시장. 차라리 그런 데 투자하지. 만약에 제 같아도요. 만약에 금투세가 시행되면 이제 서서히 우리 회원님들에게 외국 시장을 추천할 수밖에 없어요. 미국 시장이나 일본 시장을 추천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금투세는 어떠한 경우에도 시행이 되면 안 되고, 지금은 여당이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뭐, 그때그때마다 좀 다르겠죠. 정치인들 이야기들이. 그래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강력하게 폐지를 하겠다고 지금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데, 확실하게 이거는 막아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완전히 폐지를 조금, 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저는 이 시간을 통해서 조금 더 강조를 합니다. 아무래도 제가 뭐 주식 관련 일을 하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예. 어쨌든, 그렇네요. 대부분 우리가 이 금투세 과세 대상이 되려면 대략 총 투자 금액이 이제 미니멈이 5억 이상이 돼야 되거든요. 5억 이상이 되면 대략 한 뭐 10% 이상 수익을 내면 5천만 원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5억 정도 되는 금액이 5억 이상 투자하는 그 사람들이 대략 한 대한민국에서는 14만 명 정도 됩니다. 14만 명 정도. 예. 인원에 따라서는 대략 한 1%에 해당하죠. 예. 1%에 됩니다. 어쨌든 근데요, 여러분들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이 큰 손들이 이탈을 하면 그 1% 이탈한다고 해서 예? 뭐 큰 문제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요. 주식 투자자 1%가 우리 주식 투자 총 금액이 대략 한 755조거든요. 그 755조에 53%인 401조를 14만 명이 들고 있어요. 1400만 계좌 중에서 1%인 14만 계좌가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반 이상을 확보하고 있다고요. 돈이 어마어마하죠. 그럼 그 반 이상이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755조가 되거든요. 우리나라 주식 거래 규모가. 그런데 대한민국의 1%인 14만 명이 거래하는 금액이 755조 중에서 400조라니까 400조? 그러면 50%를 넘어가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탈한다? 그럼 나머지 우리가 1400만 명 중에서 그죠? 1385만 명이 가지고 있는 지분이 47%고요. 1%인 14만 명이 가지고 있는 게 53%라니까요. 이 사람들이 더 크다니까요. 근데 이 사람들이 주식시장에서 이탈을 한다? 붕괴가 안 된다고요? 이 말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굉장히 황당한 소리를 하고 있어요, 지금. 네. 그러니까 지금 모 인물은 그래봐야 1%만 과세 대상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정말 멍청한 소리죠. 1%밖에 과세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 굉장히 멍청한 소리라니까요. 왜 그러냐면 그 1%가 시장을 이탈했을 때 대한민국 주식거래 53%가 사라진다고 만약에 가정을 한다면 47%로 지금 시장을 유지를 해야 된다는 건데요. 그러면 그렇게 시장이 붕괴가 돼요. 자, 그럼 투매가 일어나겠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다른 대한민국 그 주식거래 1%에 해당하지 않는 99%도 이탈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떨어지는데 더 가속력이 붙겠죠. 더 떨어지겠죠. 그죠? 제가 보는 관점입니다. 저는 신이 아닙니다. 신이 아니니까 제가 확정은 지을 수는 없습니다. 예, 그냥 제 예상치를 그냥 말씀을 드리면, 코스피를 예를 들까요? 지금 2,800원대면 대략 한 1,300원대는 우리가 각오를 해야 될 겁니다.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지금 2,800원대가 2,600원대죠. 2,600원대가 반 이상은 사라진다고 봐야 돼요. 그러면 코스피가 대략 1,300원대까지 떨어져야 된다. 지금 뭐 없네요. 아예 뭐 저점에도 해당 사항이 없고. 주봉을 한번 볼까요? 주봉으로. 자, 1,300대면은 이 정도 금액이겠네요. 이 정도 금액은 예상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기껏 이제 좀 수익 좀 날라고 그러는데, 그죠? 이 라인까지는 거의 뭐 반 이상 떨어진다고 봐야 되겠죠. 어떠한 경우에도 금투세는 진행이 되어서는 안 된다.
예, 20%와 3억 이하 20%, 3억 초가 25%, 주민세까지 하면 22%, 27.5% 이렇게 두 개가 부과가 되고요. 문제는 아까 포트 1이 있고 포트 2가 있었잖아요. 포트 1은 주식과 뭐 펀드 같은 게 5천만 원까지 공제가 되고, 해외 주식이라든지 뭐 ELS였습니까? 하여튼 ELS였나요? 확인 좀 한번 해볼게요. ELS 맞죠? ELS나 선물 같은 거. 해외 주식 ELS 선물 같은 경우는 2그룹입니다. 포트 2죠. 두 번째 포트인데, 두 번째 포트는 공제가 250만 원만 공제를 해주고, 국내 상장 기업이나 펀드 같은 경우에는 5천만 원까지 공제를 해준다.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정리는 요걸로 끝나지만, 우리는 해당 사항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대한민국 주식시장에서 투자를 하고 있는 99%는 해당 사항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그 1%가 자그마치 거래금액의 53%를 1%가 하고 있다. 그럼 그 사람들이 시장에서 이탈했을 때 오는 충격은 어떻게 됩니까? 나머지 99%가 다 받아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던지고 나가면 주식이 투매가 일어나면 이 나머지 그죠? 1%가 아닌 99%도 같이 던질 수밖에 없죠. 그럼 투매의 폭이 어떻게 됩니까? 더 크게 일어날 수밖에 없죠. 그러면 주식시장은 완전 붕괴가 되고 패닉이 오게 되겠죠. 제가 예상하는 금액은 1300원대까지 떨어지지 않을까. 그것도 조금 그나마 좀 봐줘서 그렇지, 일각에서는 1000원 이하로 떨어질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고 그러죠. 뭐 가속도부터 뭐 한 4방만 떨어지도 그죠. 예를 들어서 뭐 떨어지고 뭐 떨어지면 순식간에 1000원 이하로 떨어질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뭐 예를 들어서 요겁니다. 자, 요런 식으로 떨어져요. 왜? 이래 방방방방 떨어지면 지금 거의 뭐 일주일 조금 안 된, 일주일 기간에 어떻게 됐습니까? 이때 2100원에서 어디까지 떨어졌었어요? 2100원에서 뭐 1400원까지 순식간에 700원이 떨어졌었거든요. 이런 게 연속으로 일어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충분히 떨어질 수 있죠. 뭐 일주일 좋아요. 그럼 이거 2주라고 칠게요. 2주 또 2주 또 2주 뭐 6주 만에 거의 뭐 골로 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건 주봉입니다, 여러분. 주봉이 하나가, 이 캔들 하나가 한 주예요, 한 주. 오해는 하지 마시고요. 자, 그러면 뭐 일봉으로 본다 하더라도 이런 거 그죠? 이런 투매 팡팡팡 2780원에서 2400원까지 3일 만에 떨어지잖아요. 그죠? 어마어마하게 떨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예. 20%가 순식간에 뭐 방광광 다 떨어졌어요. 3일 만에. 코스피가. 예, 이런 게 몇 방, 뭐, 3일 만에 그 정도 떨어졌으니, 뭐, 2주만 떨어지면요, 완전 골로 갈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에도 금투세는, 시행이 돼서는 안 된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밀어붙이고 있는데, 반드시 이것만큼은 막아주길 저는 빌겠습니다. 예, 오늘은, 이 주식 시장과 관련되어 있는 세금, 우리가 정리를 한번 해봤는데요. 한 번 더 정리를 해보면, 자, 맨 처음에는 정권 거래세가 있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배당 소득세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 그리고 배당 소득이 연간 2천만원 초과하게 되면 다시금 부과되는 종합소득세. 재정산을 하는 개념이죠. 그리고 지금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금융투자소득세. 줄여서 금투세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어떠한 경우에도 금융투자소득세는 시행이 되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 시장이 붕괴가 되면 결국은 피해는 자기들은 뭐 수익실현하고 나가버리고 이제 안 들어와 버리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99%가 피해를 봐야 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당연히 여러분들이 될 것이다. 이거는 피해갈 수가 없다. 예, 그래서 오늘은 요 5가지 세금을 간단하게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주식 투자자라면 이 정도 상식은 좀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 여기까지 오늘 무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대단히 수고 많았고요. 건강하게 환절기 건강 잘 챙기시면서 지내시길 바랍니다. 무소TV 서정구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